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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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새로운 손님이 등장하셨네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24학번 05년생 신우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과를 얘기를 저 의예과입니다. 네. 내신과 수능이 모두 1등급이라고. 네. 의예과랑 같이 촬영을 하면 항상 마음이 편해요. 잘하니까. 아니에요. 그냥.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필기법인데요.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떤 과목 필기가 가장 어려운지, 그리고 필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국어 그리고 과학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기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우석분이 국어, 그리고 제가 과학 도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국어 필기법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링. 근데 보통 국어 하면은 일단 비문학, 그리고 문학, 문법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세 개 다 필기를 하셨나요? 네, 저는 세 개를 좀 다른 필기 방법을 사용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문학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저는 비문학 정리를 할 때 펜을 한 3개 정도 사용했어요. 오. 첫 번째 이제 형광펜, 그리고 이제 파란 펜, 빨간 펜 이렇게 3개 정도 썼는데 저는 필기를 막 자주 즐겨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주로는 샤프로 그냥 한번 적고 한 번 더 볼 때 약간 새로 놓쳤던 것들 그런 거를 이제 빨간 펜으로 적고 또 볼 때 놓쳤던 걸 또 파란 펜으로 적고 모르는 선지, 헷갈리는 내용 같은 걸 형광펜을 이용했어요. 점점 약간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 아는 게 점점 많아지고 모르는 그렇네. 건 줄어들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일단 학교 수업을 들을 때 이제 필기 방법은 전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비문학은 약간 예습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두고 미리 풉니다. 채점을 하고 내가 모르겠는 선지 그리고 약간 이해가 안 됐던 지문을 형광펜으로 다 체크를 해놓고 이 부분은 약간 궁금하다 이런 거를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수업을 들은 다음에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할 것들은 질문하고 답지를 보면서 최대한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 노트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직접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좀 챙겨봐. 아니 부담스럽네요. 저는 일단 노트를 적기 전에 한 3cm 정도 간격을 놔두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여기에는 모르는 단어, 핵심적인 약간 키워드, 이 글을 읽을 때 필요한 태도가 있을 거잖아요. 약간 태도 이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일단 비문학을 딱 보잖아요. 이 비문학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되느냐 파악했어요. 과정을 설명하는 거냐, 비교,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거를 찾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일단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걸 찾은 내용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줘요. 예를 들어서 분류를 통한 글의 전개 과정이다. 전개 과정이다. 약간 이런 걸 먼저 파악하면 노트 정리를 하기가 정말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비문학을 할 때 일단 문단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단을 나누고 문단에 대한 핵심 약간 주제 같은 걸 여기 적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내용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단을 내용 정리를 하고 이렇게 쭉쭉쭉 가겠죠. 분류 같은 거는 이제 표를 이용해서 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A를 만족시키고 아니고 B를 만족시키고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정리하는 방법. 비교와 대조할 때는 표를 그려서 여기다는 공통점을 적어주고 여기엔 차이점 구분해줄 수 있고 원을 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정은 이제 보통 경제 지문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쵸. 그래프 같은 거나 그림을 그려서 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약간 과정을 정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림 표현들을 이용해서 노트 정리를 하셨네요. 네, 맞아요. 확실히 그림이 여러 개가 있네요. 네. 약간 화살표부터 혹시 이 그림이 뭘 그린 것 같나요? 바나나. 네, 놀랍게도 바나나. 네, 이런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면 나중에 복습할 때 약간 엄청 좋아요. 근데 이렇게 문단별로 하면 안 좋은 점이 딱 한 개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약간 내용이 많아 보인다. 그런 것도 있고 문단별로 약간 이게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어지는지 연결. 네,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 여기다가 또 적어줬습니다. 옆에다가. 그래서 약간 1번에서 뭐 2번으로 넘어갈 때 왜 넘어갔는지 약간 이런 거를 여기다가 적어주는. 그래서 여기가 엄청 중요한 구역이에요. 그러네요. 3cm를 괜히 네, 그어놓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단계가 나와 있어요. 핵심? 네, 맞아요. 핵심 맞아요. 딱 여기 위에 약간 남겨놨지 않나요, 제가? 약간 부족하긴 한데. 약간 부족하긴 한데 나만의 제목을 만들어야 돼. 자기가 보기 편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이유는 이제 비문학 지문이 내신 같은 경우는 엄청 많잖아요. 그쵸. 이런 걸 이제 빨리 훅 넘기면서 제목만 보고 이런 길 했지 떠올리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노트 정리가 일단 1차 끝나요. 근데 이 빨간 글씨는 지금 없다고 봐야 돼요. 1차가 끝난 상태에서. 빨간색은? 네, 이 노트를 다시 볼 때 새롭게 깨달은 사실들 그런 거를 이제 빨간색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노트를 작성하고 나서 그냥 냅두면 그냥 글씨 연습한 거예요. 거죠. 이건 초등학생도 할 수 그쵸, 있는 그쵸. 거잖아요.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죠. 근데 복습을 할 때는 2, 3주 전에는 어때요? 약간 모르는 게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죠. 지문이랑 노트를 꼭 같이 와야 됩니다. 약간 뇌절할 때까지. 어, 제가 여기 체크를 4번 해놨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이건 이제 4번 정도 복습한 겁니다. 보통 한 3번 정도? 좀 어려운 지문은 한 4, 5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약간 천재들은 어떻게 공부할까? 천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뭐 상위권 친구들 어떻게 공부할까 해서 궁금했던 마음이 이제야 해소가 돼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이제 2, 3일 남았을 때 노트를 이제 보면서 복습을 해줍니다. A4용지 한 장 정도에 핵심적인 헷갈리는 것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하면서 시험 당일에 가지고 갈 노트를. 맞아요. 약간 공부할 걸 계속 이렇게 줄여나가는 게 어. 내신의 핵심인 것 같아요. 나도 이걸 진짜 일찍 알았다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문법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근데 저는 문법 같은 경우는 필기를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았어요. 왜요? 문법 같은 경우는 일단 개념 이해랑 문제풀이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는 노트 정리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학교의 내신 스타일이 어떤지 보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법 노트 정리에 대해서도 그래도 조금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한 2가지 정도만 했어요. 예외 단어들 정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 예시 같은 거. 이렇게 좋은 문장들이 있어요. 약간 공부하다 보면 문법적으로 좋은 문장. 이쁜 문장. 너 마음에 든다 이런 느낌. 그런 이쁜 문장 말고 약간 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멋있는 문장. 멋있는 있잖아요. 문장. 오, 좋은데? 하면서 이제 노트에 좀 적어놓고 오. 그냥 그 정도로만 활용했던 것 같아요. 따로 어떤 템플릿이나 정해진 형식 같은 거 없고 그냥 막 썼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문학이 나왔죠. 네. 문학은 근데 벌써 기대되는 게 교과서를 가지고 왔어요. 네, 이거 제가 본가에 택배로 와, 먼 길을 왔네요. 이게 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이고 고등학교 자습서예요. 근데 1등급의 티가 나는 게 좀 많이 이렇게 본 흔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만 헐어있거든요. 국어 문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마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자기 반에 들어오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반에 들어오는 선생님들 필기도 친한 친구를 통해 공수해서 오. 이렇게 딱 적어요. 그리고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와, 근데 이렇게까지.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렇게 옮겨 적는 거예요. 와, 근데 여기서는 파란색은 이제 첫 번째로 알았던 거,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이제 두 번째로 알게 된 거, 이런 걸 순서대로 적어주고, 형광펜은 이제 선생님께서 약간 강조하셨던 부분. 자습서 하면 뭐가 좋을까요? 사실 약간 구체적으로 좀 더 나와 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작품 정리 같은 게 따로 돼 있잖아요. 음. 그래서 주제 같은 거를 제가 따로 안 적어도 돼요. 그래서 좀 편하다. 근데 문학 필기를 할 때는 항상 큰 것부터 작은 걸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큰 거는 약간 주제, 어떤 갈래 같은 거를 먼저 파악하고, 두 번째로 이제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해해주고,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단계, 수사법, 뭐 시어 이런 순으로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습서에 이제 교과서에 있는 학습 활동의 답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학습 활동의 답을 다 외워줘야 돼요. 약간 진짜요? 네, 약간 이런 게 서술형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이런 문장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게 약간 선지로 나오면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이런 걸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처음 봤는데 약간 무섭긴 합니다. 뭘 하든 와 진짜 꼼꼼히 한 권이 모두 이렇습니다, 여러분. 약간 이렇게 다. 와. 이건 좀 심하네요. 와, 이렇게 해서 문학 필기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범위형 과학 필기법 너무 궁금한데요. 디테일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개념 노트를 좀 만들려고 했어요. 지금도 전공도 똑같이 노트 정리를 하는데 과탐만 특정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을 아울러서 비슷하게 정리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검정색, 그다음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주황색을 사용을 합니다. 일단 검정색은 기본적인 필기 내용이겠죠.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경우 뭐 중요한 거를 동그라미 치거나 밑줄을 칩니다, 주로.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빨간색보다 덜 중요한 거, 약간 서브 메인 내용. 초록색 같은 경우는 단어 뜻이 어려울 때 그거를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황색이 마지막으로 얘도 부연 설명입니다. 달라요. 약간 다른데 지엽적인 내용들을 쓸 때 이제 주황색으로 좀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펜의 역할이 조금 정해져 있었고 복습할 때도 펜의 역할을 이용을 해서 복습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기본 내용들을 쭉 읽을 때는 검정색만 읽으면 되고, 중요한 것들을 빠르게 봐야 된다 하면 빨간색 또는 파란색 내용들만 가지고 가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내용이 내가 어디에 걸 배우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넘버링을 저 나름대로 조금 정해서 해봤어요. 뭐 대단원 이름이
선생님이 1단원 처음 이름이 뭐 생물의 특성이다 하면은 그 밑에 중분류를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은 어떤 기호 좋아하세요? 전 네모 좋아. 아 네모 동그라미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거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 노트 정리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에 다 알려는 강박을 갖지 마시고 여러 번 보면서 습득하는 그런 태도를 좀 더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확실히 여러 번 보는 게. 그렇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개념 노트만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오답 노트, 태도 정리 노트도 있었고 노트의 목적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 혹시 태도 노트는 뭔가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등급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수학이. 약간 정체기 같은. 이걸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올릴까? 잡다한 것들에서 디테일을 잡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거는 사실 무의식의 영역이거든. 그걸 이제 잡아야겠다 해서 만든 게 바로 태도 노트. 수학 전체에 대한 풀이 태도. 문제 위에서부터 꼼꼼히 다 읽자 제발. 글씨 또박또박 쓰자. 제가 2랑 3을 가끔 엄청 헷갈렸거든요. 23 써놓고 답 22라 쓰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갖자는 태도로 이거를 실제로 써놓고 읽었어요. 실제로 도움. 네,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뒤에 보면 실수에 대한 태도도 있는데 교대 수열의 합에서 제가 실수를 엄청 많이 했어서 적어두고 써있죠. 진짜 많이 하는 실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한 것들을 잡으려고 썼던 게 바로 이 태도 노트였습니다. 수능 때 결국에는 제 실력만큼 다 볼 수 있었던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혹시 내신에서도 이런 태도 노트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내신 때 이걸 했다면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내신이 더 시간 싸움이고 무의식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는 실제로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고민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 정리하는 법 자체를 모르겠어요. 핵심만 적나요? 아니면 사소한 것까지 다 적어야 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약간 시험 전에 빠르게 훑는 용도로만 쓴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만 적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나는 노트로만 공부한다. 이러면 자습서에 있는 내용을 싹 다 옮겨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죠. 두 번째, 그림 자료는 어떻게 필기해야 하는가요? 아까 제가 바나나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약간 저만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그리고 요즘은 약간 탭으로도 노트 정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탭으로는 이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으니까 사진 찍어서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또 생각났는데 한국지 포스트잇이라는 것도 있고 반투명 포스트잇도 있대요. 그림이 있으면 그 위에 포스트잇 대고 이 그림을 따라 그릴 수가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내 필기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난 여기에도 목적성이라고 대답을 하고 싶어. 공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약간 체육으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활용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노트를 했는데 자기가 한 번도 안 보면 그게 과연 잘 만든 노트일까? 그러니까 노트를 많이 보고 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필기라고 생각해 나는. 4번, 문제집이나 자습서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꼭 공책에 다시 정리를 해야 할까요? 나는 아까 문학 자습서 아까 보여줬었잖아. 문학 자습서가 나는 워낙 편했고 굳이 그걸 노트에 다시 적기에는 난 너무 힘들었어. 근데 자습서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를 노트에 옮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왜냐면은 옮겨 적으면서 어쨌든 약간 외우고 읽어보잖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긴 해. 좀 더 이건 정리를 해야겠다 내 용어대로 하면은 나름대로 다시 노트를 만들기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고등학생 때 노트 필기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려 보았는데요. 꼭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성적 상승에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하나, 하나, 둘, 셋.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안 해봤어? 이 오른쪽 먼저. 구독하고 좋아요. 구독하고 좋아요. 맞아.